그날 중국 최고 권력의 이름이 적힌 문건에서 단 두 글자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 어떤 공식 발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같은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지표로 정리되던 그 회의에서 유독 한나라는 설명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지워도 될 이름을 남겼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힘도 규모도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 있었지만 누르지 않았던 선택.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내려졌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세계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멈췄고 누군가는 메모를 지웠으며 최종 판단권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두 글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안보와 관련된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기록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직함은 평범했지만 제가 마주하는 문서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글자를 옮기고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다루는 문서 한 장 한 장이 사람의 목숨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일의 무게를 점점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문서 속 문장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말자고요. 사건이 시작된 날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베이징의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회의 자료를 전달받기 위해 지정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특히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건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회의 명칭과 등급만 적혀 있었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각 나라의 이름 옆에는 숫자와 지표, 그래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보아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더 넘기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딘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 나라의 항목에는 숫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 문장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을 넘기고 다시 돌아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문서 속에서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유독 자주 그리고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 대상, 지표로 묶이지 않는 나라. 이 일은 제 경험상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앉아있던 동료 장웨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부분 이전 문건에도 있었나요? 장웨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가볍게 눌러 덮으며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왔습니다.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의도적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문건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단정적이지 않았고 결론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산이 필요하다. 예외 가능성. 선택의 보류. 그 표현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확신을 말하는 대신 말을 아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조차 한국이라는 나라를 쉽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방 안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자리에 앉았지만 그 문건이 펼쳐진 페이지 근처에선 유독 손길이 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부분을 지나치듯 넘겼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여러 나라에 대한 분석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숫자와 수치가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졌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차례가 오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발표자는 잠시 말을 멈췄고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 대신 간단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로 설명은 끝났습니다. 질문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걸까? 왜 이 나라는 늘 이렇게 남겨지는 걸까?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문건을 다시 정리하며 여러 번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강하다는 말도 약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표현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을 유보한다는 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호함이 오히려 가장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이렇게 제보라는 형태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 두 글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건을 정리해 서류함에 넣고 전자 파일을 암호화된 서버로 옮기는 동안에도 자꾸만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판단을 유보한다. 계산이 필요하다. 예외 가능성. 이런 표현들은 보통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때 임시로 적어두는 말들이지만 그날 문건 속에서는 너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이전 회의 자료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니 묘하게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문건의 구석에서 점점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사항 정도로 적혀 있던 문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는 언제나 확정적인 표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내부 문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설적입니다.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불리하면 불리하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만은 그런 단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선임 분석관인 리밍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리밍은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 끝 작은 휴게 공간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요즘 문건에서 한국 관련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밍은 잠시 커피 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제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그 한마디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그러자 리밍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도 그렇고 불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불리하면 만회하려 드는 것이 보통인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까? 리밍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때 누르지 않는 선택은 준비되지 않은 쪽에서는 가장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건 속 표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산이 필요하다. 예외 가능성. 선택의 보류. 그 모든 말들이 결국 하나의 의미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허락해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건을 볼 때마다 한국 관련 부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공개 자료와 내부 자료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부에 배포되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언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내부 문건에서는 오히려 더 세밀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러내지 않을수록 안쪽에서는 더 신중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업무가 끝나갈 무렵 장웨이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슬쩍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참고용입니다. 따로 분류해 두세요. 그 서류에는 분명히 보안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 관련 판단 보류 사례 정리. 그 안을 넘겨보는 순간 제 손끝이 다시 한번 굳어버렸습니다. 여러 사례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항목의 제목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문건을 대하는 태도도 회의실 공기의 변화도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은 대개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가까이에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오래된 내부 기록 보관 서버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이유로 접근 권한이 임시로 열렸고 저는 망설이다가 한국 관련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이만큼 깊이 끌고 올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년치 문건 목록이 차례로 정렬되었습니다. 초기 문서들에는 한국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더라도 단순한 참고국, 협력 대상 혹은 주변 변수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문서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물지 않았고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건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래된 회의 기록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뒤 마지막에 단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선택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선택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내부 문건에서 쉽게 쓰이지 않습니다. 행동이나 반응이 아니라 선택 그 자체를 변수로 본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어떤 행동을 할지보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관련 기록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문건 속 문장은 차가웠지만 그 문장을 만든 사람들은 늘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왜 늘 침묵하는가? 그리고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날 저녁 업무가 늦어져 사무실에 거의 사람이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리밍이 제 자리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모니터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 말에는 경고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문건 속 문장들이 떠다녔습니다. 판단 보류, 예외 가능성, 선택 가능성. 이 말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놀라게 될까?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일까? 아니면 강함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곧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예감 말입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침묵이 길어졌고 문건의 문장은 더 짧아졌습니다. 설명은 줄어들었지만 검토 단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먼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제 손이 이전보다 더 자주 멈췄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새로운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얇았지만 표지의 보안 등급은 한 단계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는 회의 안건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낯선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관련 판단 시나리오 초안. 초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가능성, 예외, 보류 같은 말로 둘러싸여 있던 한국이 이번에는 여러 개의 선택지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 그 선택지들은 모두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강경 대응도 즉각 반응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공개 발언을 삼가는 경우, 내부 조율만 진행하는 경우 같은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부 문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 둔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선택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규모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고 모두가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한국 관련 부분에 이르자 화면을 넘기지 않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발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늦게 움직였고 가장 조용하게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로 나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앞서 걷던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항상 마지막까지 아무 말이 없을까요?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그 짧은 대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그건 무능이나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인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문건이 추가로 전달됐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반응 정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평가가 요약되어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평가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모두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중하다. 계산적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던 한국이 동시에 신뢰의 대상으로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믿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나라. 그 모순적인 시선이 오히려 한국의 위치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밍이 다시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문건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밍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대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계하던 대상이 어느새 기준점이 되어버린 상황. 한국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의 계산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가? 그리고 그 조용함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가? 그리고 그 조용함은 왜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에도 제 업무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로운 자료 묶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내부 자료가 아니라 해외에서 수집된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별 한국 관련 인식 변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내부의 고민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료의 첫 장에는 미국의 평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군사 지표는 이미 충분히 분석되었고 이번 문서에서는 다른 기준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발언 시점, 공식 입장 발표까지 걸린 시간, 비공식 접촉의 방식. 저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읽으며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특이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은 늘 가장 늦게 입장을 밝히지만 그 한 번의 발언이 상황을 정리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경계나 의심이 아닌 신뢰에 가까운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는 유럽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두고 책임을 미루지 않는 나라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결정이 필요할 때 침묵하지만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준비의 과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그렇게 해석해주는 시선이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자료가 공유되던 날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아끼거나 서둘러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이어졌고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졌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언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저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로만 취급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택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행동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장웨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어떻게 막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웨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막는다는 것은 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움직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신뢰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문건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무책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앞다투어 움직이려 할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용기가야말로 이 문건들이 한국을 쉽게 정의하지 못했던 이유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한국이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안도하는지를요. 기대라는 말은 겉으로 들으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한 나라를 향한 기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문건 속 문장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하다, 믿을 수 있다 같은 표현 뒤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결과의 영향이 크다. 그 말은 곧 한국의 선택 하나가 주변 국가들의 계산을 모두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문건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비교적 큰 규모의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수가 늘어난 만큼 회의실의 공기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발표자는 한국 관련 부분에 이르자 화면을 넘기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기준점에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한국이 침묵하면 상황은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세계의 균형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일지 저는 문득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들도 이 무게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걸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리민과 함께 건물을 나서게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도 힘들 겁니다. 그 말은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늘 냉정하던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섞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밍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나라일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문건 속에서만 보아오던 한국이 갑자기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진 존재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건을 읽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숫자나 문장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됐고 특히 한국과 관련된 문장을 볼 때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모두를 대신해 감당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전화로 속보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된 짧은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고 자극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문건, 회의실의 공기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침묵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변화는 뉴스 속보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의 자리에 앉았고 서버에 올라온 문건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긴급 대응 검토 결과 공유.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문건의 분량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결정은 늘 길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건을 열자 첫 문장부터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이 거의 없었고 대신 선택의 이유와 그 배경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행동이 아니라 한국의 태도가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외부의 요청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상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긍정적인 효과로 정리된 문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에 열린 회의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초조함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응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자극적인 발언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의 침묵이 언급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분석해온 전략과 전술보다 한 나라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문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고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두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외 반응을 정리한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 대신 관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고 분석 기사에서는 한국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를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은 소리 없는 선택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은 변함없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긴장의 결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변화를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았을까?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안정이라는 말이 회의실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 한켠이 편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해졌습니다. 상황이 잠잠해질수록 그 침묵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침묵을 선택한 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도요.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다시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언론과 일부 국가의 논평에서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왜 아직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침묵이 언제까지나 이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변화는 내부 문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 요인으로 정리되던 한국의 태도가 이번에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표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같은 행동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리민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 말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리밍은 말을 아끼며 덧붙였습니다.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는 한국의 침묵을 책임 회피로 몰아가려 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대가가 결국 오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닫지 못했습니다. 문건을 다시 읽고 이전 회의 기록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남길 파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 소집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외부 압박 대응 검토.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다시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여러 나라의 발언과 논평을 차례로 정리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더 이상 중립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한국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택을 내려야 했던 누군가의 고민, 그리고 그 밤의 무게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건 속 문장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과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용기가 아니라 버텨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외 언론 속보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아래 한국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름이 더 이상 조용히 반복되지 않게 되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바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오해가 아닌 이해로 받아들여지기를요. 압박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만 돌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공개 발언과 기사 제목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두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고 중립이라는 표현 대신 회피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계산 끝에 나온 선택인지 그 안쪽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두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버에는 새로운 문건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최종 판단 전 참고 메모. 그 문건을 열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분석이나 평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이 문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침묵을 깨는 순간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읽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전 회의는 길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발표자는 여러 가능성을 나열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파장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입장을 밝히면 긴장은 다시 고조될 수 있고 침묵을 유지하면 비난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회의 도중 뜻밖의 보고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한 자료였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있었고 내부 조율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리밍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라면 저렇게 못할 겁니다. 그 말에는 체념도 존중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재촉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멈춰 서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강함이 아니라 버팀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침묵이 계속되자 오히려 말을 아끼는 쪽으로 분위기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항상 약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채우던 계산과 문장들이 잠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선택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덜 다치게 하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선택. 기록에 크게 남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누군가의 삶에는 영향을 미칠 결정.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침묵을 깨게 될까? 아니면 끝까지 침묵을 선택하게 될까? 그 답이 무엇이든 세상은 곧 그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감당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결정의 순간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 컴퓨터를 켰고 서버에 올라온 문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속보도 긴급 호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변화는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건 하나가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짧았고 단정했습니다. 상황 안정평가 초안. 긴급도 표시도 강조 문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열면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국제 반응을 정리한 것이었고 눈에 띄는 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극적인 발언이 줄었고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언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전히 기존 입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는 문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그 침묵이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고 발표자는 이전처럼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급변하지 않았고 긴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언급했지만 더 이상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침묵은 문제였고 불확실성이었으며 비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침묵이 상황을 설명하는 배경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침묵이 없었다면 이 평범함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리밍이 제 옆자리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게 가장 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강조도 없었지만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택과 인내가 필요했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해외 언론 요약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목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강한 표현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관망, 신중, 자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이름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것을요. 퇴근길에 저는 오랜만에 이어폰을 끼지 않고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대로 들려왔고 그 소리들이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계산과 분석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도 패배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압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멈추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문건 속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그 문장은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세상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든 선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문건의 중심에 있던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보고서의 뒷부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대신 다른 사안들이 하나둘 다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의 업무 흐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심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황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예전 문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던 그 문서를 다시 열어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판단 보류, 선택 가능성, 예외 고려. 그 모든 표현이 무책임의 흔적이 아니라 책임의 기록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며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정의하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 것, 혼자 결정하지 말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감당할 것. 말로 적어보면 너무나 평범한 원칙이었지만 실제로 지키는 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치적인 계산이나 전략 이야기가 오갔을 자리였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누구 덕분에 해결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것 같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밍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선택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 선택은 뉴스가 되기 어렵고 보고서의 제목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선택은 다음번 위기에서 다시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폭로나 고발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담으로라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요. 그리고 그 하지 않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웃는 사람, 졸린 눈으로 창밖을 보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들. 그 평범한 풍경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유지되기 위해 누군가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앉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하기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특정 나라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라 선택에 다른 얼굴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늘 빠른 결론과 강한 행동만을 요구할 때 멈춤과 침묵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혼자 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비슷한 순간에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하기로 마음먹은 뒤에도 저는 며칠 동안 쉽게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선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애초에 눈에 띄지도 않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세상은 결국 결과만 기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더 강했는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처음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뒤에는 수많은 밤과 고민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건 속에서 반복되던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의 무게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보이지 않게 된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은 늘 조용해진 뒤에야 안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대개 누군가의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때 한국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뉴스를 보고 있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훨씬 더 큰 목소리와 훨씬 더 자극적인 말들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결국 필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지켜낸 일상들이었으니까요. 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면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모르고 아무도 그 선택을 의식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풍경들.
웃고 걷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들이 어쩌면 가장 지켜야 할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예전처럼 문건을 읽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선택과 책임을 떠올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강함보다는 절제가 먼저 생각납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는 용기, 쉽게 힘을 쓰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박수도 환호도 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걸로 충분한 선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더 이상 제 안에만 남겨두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소리를 지르며 답을 요구할 때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기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